자, 이번 시간에는 공학 설계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 설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의적 공학 설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을 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설계고요. 이번 시간에 공학 설계가 무엇인지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공학 설계 특징,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 공학 설계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학 설계를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공학 교육인증원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또는 구성 요소 혹은 프로세스에 고안하는 과정인데, 필요한 것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과 구성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요소, 프로세스를 고안하는 과정이라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이제 원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기초과학, 수학, 공학 등을 적용해서 다양한 자원을 가공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 공학 설계는 인간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공학적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얻기 위한 모든 이제 공학적인 행위들을 통칭합니다. 주어진 제한 조건 안에서 목적을 부합하는 공학 설계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설명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공학자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공학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학 설계 결과물이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냐면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 같은데 여러분 아이디어를 개략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CAD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면화하고 그걸 부품도 조립도 또 세부 사양서 같은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학적인 해석 결과, 이것이 디자인 측면에서 어떤 부품의 설계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가능하냐, 또 응력이라든지 기구학적으로 이 메커니즘이 동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정도는 그렇게 해석된 것을 실제로 제작하고 이 제작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 또는 결과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시험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또 시험 평가한 것에 대한 품질 보증서, 규격이 제대로 맞는지 또는 그 성능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들을 품질 보증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에서부터 설계, 그리고 도면 설계, 그리고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또 해석학적으로 이것이 제품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없는가, 그리고 시험평가, 품질 보증까지 간다. 이런 것들이 다 공학설계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공학설계는 여러 분야와 연계해서 매우 복잡한 과정이고요. 또 창의성과 분석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반복 과정,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걸 진행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 또 비구조화된 과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늘 이렇게 변화되고 또 새로운 방식들이 있다. 또 개방적인 과정이다. 이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와 매우 복잡한, 매우 연계된
그래서 뭐 수학 또는 물리학, 화학, 이 종합적인 어떤 기초 과학과 연계해서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 개방 과정이다. 이게 문제 자체가 이렇게 정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 없이 정답이라는 것은 답이 하나라는 것이고, 해답은 여러 가지의 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적의 답을 찾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이런 여러 가지의 답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아내는 것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학 설계는 설계 심도에 따른 구분인데요. 개념 설계가 있고요. 개념 설계는 이제 원하는 설계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설계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세 설계는 이렇게 설계된 것을 제품 설계라고 하는 단계로 가요. 상세 설계는 그죠? 아이디어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도면화하고 이렇게 제품의 사양까지도 내놓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수준에 따라서 적응 설계, 개발 설계, 신규 설계가 있는데, 적응 설계는 기존 설계에서 큰 변화 없이 약간의 변형을 갖는 낮은 수준의 설계고요. 개발 설계는 좀 더 과학적인 지식으로 많은 훈련을 요구하는 발전적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설계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개발 수준에 따른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대상에 따른 구분인데요. 시스템 설계와 이제 요소 설계로 나눠지는데,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 전체를 바꿔주는, 설계하는 것이고요. 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이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전체를 종합적으로 전체 숲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소 설계는 시스템을 구성한 한 가지 요소만을 상세하게 설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장의 모든 자동화 시스템 중에서 특정한 테스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럼 요소 설계가 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 따른 구분인데요. 기초 설계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고요. 요소 설계는 일부분을 목표 및 기준 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와 같은 설계 구성 요소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것이 요소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환경, 경제 환경, 사회 윤리, 또 보건 안전, 생산성, 내구성, 산업 표준 같은 현실적 제한 조건을 일부만 고려한 설계가 요소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는 이제 목표와 기준 설정,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설계 구성 요소를 모두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 제한 조건을 또 모두 고려한 설계가 종합 설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지금 창의적 공학 설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개념을 설계하는 그런 핵심적인 설계 과정이고, 이걸 기초 설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창의적 공학 설계는 기초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학년으로 가서 여러분들 전공에서 배우는 요소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깊이 있는 요소 설계들을 배우는데, 그것이 각각의 요소 설계의 과목들을 다 배운 후에 이제 4학년이 되면 종합 설계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듣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배웠던 기초 설계와 요소 설계에서 학습했던 모든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문제의 설계 구성 요소를 해결하고, 또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설계 결과물 변화에 따라서는 이제 진화적인 변화 설계와 혁신적인 변화 설계가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점차 개량되고 개선되는 설계가 그 진화되는 그런 설계라고 보면, 혁신적인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휴대전화가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매년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전화기 안에 인터넷을 넣어서 전화기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기존에는 전화의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이폰 이후로는 전화에서 인터넷까지 확장이 되고, 인터넷에 확장이 되면서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온, 그것을 혁신적 변화의 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공학 설계에 대해서 배웠고, 공학 설계 5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공학 교육 인증 기준에 따른 설계 단계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창의적인 공학 설계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공학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적 공학 설계의 각 단계별 주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6가지의 공학 설계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의 목표, 주제, 기준 선정. 그래서 내가 어떤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합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설계 목표에 해당하는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도를 분석하는 과정. 그래서 설계도를 분석을 통해서 해석 방법과 결과를 문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작, 이렇게 설계가 끝나면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고 제작하는 과정, 테스팅, 시험, 이런 제작된 것을 테스팅, 시험하고 시험 결과를 문서화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한 것이 하고 그 시험한 것을 문서화해서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하고요. 팀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6단계로 설계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목표 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윌리스의 4단계가 있는데, 1926년도에 윌리스가 인지과학에 기초해서 4단계로, 아까 6단계였다면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준비 단계에서 조금 부화하고, 그 다음에 조망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이루어진다. 준비 단계는 스케치하는 단계, 부화하는 단계는 설계하는 단계, 조망하는 단계는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검증은 이거 만든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이나 공학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공학 설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 거죠. 자, 그리고 다양한 문제 프로세스 중에서 CPS, Creative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이 단계가 CPS 단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 아이디어를 도출. 여기서 앞에서 조금 다른 것이 문제 발견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문제를 내가 발견해서 그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이런 창의적인 공학 설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FPSP라고 하는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에서 6단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 확인하기, 핵심 문제를 선정하기, 해결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판단, 준거,
생성 및 선택, 판단 준거 적용, 실행 계획, 개발.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를 조금 더 어디에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도전 확인하기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문제를 선정, 그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리고 판단 준거를 생성한다. 이것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핵심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한 그 평가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성과 선택,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 판단 준거를 아이디어에 적용을 하면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거. 이 판단 준거에 따른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가나자와 공업대학의 5가지 프로세스, 5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요. 앞에서 갔죠. 그 다음에 과제를 명확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리고 구체화 후에 실행하고 제작하는 단계들이 물론 있겠죠. 미시간 대학의 5가지 프로세스는 문제를 정의하고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최적해를 선정하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대략 아시겠죠. 어느 단계, 문제를 정의하고 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 후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중에서 팀이 있다면 그 팀의 다수결로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된 것을 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현실적인 제한 조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어진 조건들, 그런 것들을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고안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된 것을 평가하는 과정들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그래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공학 설계 프로세스 이렇게 6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6가지 단계로 여러분들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합성하고 분석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평가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이 공학교육인증원의 6단계 공학 프로세스를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살펴봤던 이 각각의 프로세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학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프로세스를 놓고 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훈련들을 해 가시면 공학 설계를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공학 프로세스란 공학 설계의 첫 단계, 문제 인식 단계와 창의적 개발 도구 활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공학 프로세스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 인식 단계와 창의적인 발상 도구를 활용한다. 이것이 창의적인 공학 설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공학 설계의 범위는 넓은 범위에서 공학 설계의 문제 인식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요. 좁은 범위에서는 아이디어 실행 단계부터 공학 설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넓은 의미에서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는 단계에서부터 공학 설계라고 본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제는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실행하는 단계로 좁혀서 공학 설계로 본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학 설계의 프로세스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있고, 문제를 정의하는,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점검하는 거, 문제를 정의하고 그 개념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 그렇게 설계된 개념을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상세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제작과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큰 꼭지에서는 문제 인식, 문제 정의, 개념 설계, 아이디어 실행, 평가, 이 순서대로 공학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학 설계 프로세스를 보면, 문제 인식 단계는 목적과 목표를 포함한 최초의 인식된 문제를 정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예제나 어떤 연습 문제를 텍스트북에서 보면 그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의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자.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문제 인식하는 그 과정들을 만들고, 그걸 문장으로, 정의문으로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한다. 근본 원인 분석을 기초로 작성된 최종 문제 정의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문제를 점검한다. 문제를 점검하는 테이블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점검하고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 목록이 있겠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평가하는 평가 테이블을 가지고 아이디어 현실 가능한가 뭐 점수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최적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설계, 세부 사양서, 제품 도면, 설계도, 제작 방법, 이런 것들 통해서 상세 설계, 그 다음에 설계 심사, 제약 조건 점검 테이블을 통해서, 또는 타당 점검 테이블을 통해서 심사를 설계를 하고, 제작 및 시험을 통해서 모형과 시제품, 또 시험 방법들을 문서화하고요. 만들어진 것을 평가, 도덕성 평가 테이블, 안전성 평가 테이블, 해석, 실험 해석 등에 의한 기능, 성능 확인서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제품에 대한 평가가 완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식 단계에서 어떤 도구들이 사용이 되냐?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 또 시스템 사고, 시스템 기술, 시스템 진화, 트렌드 같은 이런 것들이 도구가 사용이 되고요. 문제 정의에서는 5 Whys, 그 다음에 토레스 도표, 원인 결과 도표, 기능 분석, 모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점검에서 시스템 사고, 시스템 성장 곡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 점검하고요. 문제 평가는 이상성, 기술, 시스템 진화, 트렌드 같은 도구를 가지고 아이디어 평가를 하고, 아이디어 도출은 스캠프, 그 다음에 발명 원리, 분리 원리, 자원 분석, ASIT, 마인드맵 등 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창의적인 발상 도구들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것, 또 익숙해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 창의적 공학 설계에서는 몇 가지들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학습을 정리를 하면 공학 설계 및 창의적 공학 설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의 단계별로 설명했고요. 창의적 공학 설계의 단계별 주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공학 설계와 창의적 공학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